이번 편을 보시면 핸드폰에 불필요한 팝업 더 이상 뜨지 않게 되고요. 핸드폰도 오래오래 사용하고 배터리 수명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할 거니까 핸드폰 다들 꺼내시고요. 이제 따라서 세팅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아이폰 효율화 시리즈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5년 만에 바꿨어요. 11 프로에서 16 프로로 바꿨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 저 기능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이거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는 핸드폰을 사용하시면서 혹은 배터리 수명을 지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본 세팅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핸드폰에 유용한 모든 기능들과 꾸미실 때 핸드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번 편을 보시면 핸드폰에 불필요한 팝업 더 이상 뜨지 않게 되고요. 핸드폰도 오래오래 사용하고 배터리 수명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할 거니까 핸드폰 다들 꺼내시고요. 이제 따라서 세팅만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한 4가지 찝어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기본인데, 배터리는 20에서 80%를 유지하는 게 좋대요. 특히 리튬 배터리는 방전이 진짜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방전만큼은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홈에서 나와 있는 건데 핸드폰을 35도 이상에 두면 배터리 용량이 손상이 된대요. 충전할 때 뜨거워지는 건 소프트웨어가 좀 웬만하면 막아주지만 그래도 뜨거워졌다 싶으면 충전선 뽑고 케이스 벗기는 게 좋다고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핫팩이랑 핸드폰이랑 같이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하고, 저는 찜질방에 예전에 많이 들고 갔었는데 그래서 제 핸드폰이 카페 같은 데서 맥북이랑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충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는 맥북이 꼭 충전선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컴퓨터가 대기 모드 상태에 빠진 상태로 충전이 되면 안 좋다고 하는데, 근데 노트북 충전기 있으면 그걸로 충전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핸드폰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저도 이전 폰 아직 못 팔아가지고 꺼놓고 있는데 100% 혹은 0%로 꺼놓는 것보다 50% 충전하고 꺼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켜가지고 50%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자, 지금부터 세팅을 할게요. 공식 홈페이지를 열심히 뒤져봤어요. 첫 번째는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은 모두 다 아시죠? 설정, 배터리, 충전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면 80%만 충전을 했다가 사용자가 이때쯤이면 핸드폰 쓸 때 됐는데 하는 시간에 맞춰서 100%까지 충전을 해주는 기능이었는데, 저는 좀 불안해가지고 불편해서 껐었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이제는 원하시는 %까지만 충전을 하라고 설정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99%가 나오면 좋겠지만 이게 어딥니까? 두 번째는 아이클라우드 백업을 끄는 거예요. 설정, 계정에 들어가서 아이클라우드를 눌러줍니다. 아이클라우드 백업에 들어가서 이 기능 자체를 끌 수도 있고요.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됨을 눌러서 원하는 것들만 끄고 켤 수 있습니다. 아이클라우드 월정액도 너무 비싸고 연동을 안 시키니까 배터리도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알림들을 끄는 거예요. 설정에서 스크롤을 내려서 알림에 들어가주면 됩니다. 특정 시간에만 알림이 울리게 한다거나 밑으로 내리면 앱별로 끄고 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락 오는 거, 카톡, 팀즈 이런 것만 켜놓고 나머지 어플들은 알림 기능을 다 꺼뒀습니다. 그 다음은 백그라운드 작업을 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메일이나 뉴스 어플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죠. 그게 너가 이 어플을 안 쓸 때도 우리가 계속 정보 받아놓고 있을게 이런 건데, 근데 사용할 때만 보면 되니까 꺼두시면 됩니다. 설정, 일반, 밑에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끄거나 와이파이나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설정하면 앱 개별적으로 끄고 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위치 서비스를 꺼두시면 배터리가 더 오래 갑니다. 설정,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 있어요. 위치 서비스에 들어가면 위치 서비스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끄면 네이버 길찾기나 티맵이나 이런 내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앱들이 사용이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위치 서비스를 켜고 앱 개별로 들어가서 사용하는 동안으로 바꿔줍니다. 안 쓰는 것들은 꺼두시면 되고요.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내 위치를 쓸 때마다 팝업이 뜨는데 그런 것들을 불편하시면 앱을 사용하는 동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위치 서비스에 들어온 김에 하단으로 내리면 시스템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것들을 꺼줬습니다. 기기 관리. 기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면 저희 쪽으로 보고가 되죠,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차후에 OS나 이런 거 만들 때 도움이 되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만 취합이 됩니다. 나의 위치 공유도 껐고요. 아이메시지로 위치를 공유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저는 카톡을 쓰니까 꺼뒀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설정. 이거는 외국 나갔을 때 시간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건데 키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한 및 검색. 이거는 광고 제한하겠다는 거니까 껐고요. 애플페이 가맹 전 신원도 껐습니다. 이거는
애플페이로 결제를 했을 때 가맹점 정보를 잘 알려줄게 라는 정보인데 저는 애플페이를 아직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껐고요. 쓰시는 분들은 켜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킷, 이것도 홈킷 제품을 안 쓰시면 꺼두시면 좋고요. 밑에 보시면 제품 향사 쪽에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다 꺼줬습니다. 애플 발전을 위해서 정보 가져갈게인데 전 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들어온 김에 불필요한 설정을 더 꺼볼게요. 추적에 들어가셔서 앱을 추적을 요청하도록 허용을 꺼줍니다. 가끔 앱을 사용하다 보면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팝업이 뜨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뜨게 되고요. 다시 뒤로 가셔서 밑으로 내리면 분석 및 향상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애플 광고 들어가셔서 개인 맞춤형 광고 꺼주시면 좋고요. 다시 설정에서 맨 하단으로 내리면 앱 스토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밑으로 내리면 앱 내 평가 및 리뷰가 있어요. 이걸 꺼줍니다. 어플 쓰다가 갑자기 평가해달라는 팝업이 뜰 때가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뜨지 않게 됩니다. 다시 설정 맨 하단에 앱에 들어가 주시고 밑으로 살짝 치면 검색창이 떠요. 여기에 사파리 맨 하단에 고급 들어가서 개인정보 보호 광고 특정 요거를 꺼줍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신 은행 어플들이 있잖아요. 포스 들어가서 다른 앱에서 붙여넣기를 허용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계좌번호 복사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붙여넣기 팝업이 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누르지 않아도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들을 다 알아봤는데 다 설정하셨나요? 자, 이제 다음 편을 보시면 타자도 더 빨리 치게 되고요. 훨씬 더 예쁘게 꾸미게 되실 거고 내가 원하는 행동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핸드폰 하느라 해야 할 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수단으로서 내 인생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